저희 댓글 보니까 의원님 철험의 소속으로 엄청 개혁적인 분이다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민생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저 정치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 갖고 계신 매력을 많이 발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민변에 있을 때 네. 검찰 개혁 특위, 정치 개혁 특위 그 위원장들을 했고, 그러세요. 그 변호사 할 때에는 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민생도 했지만 네. 검찰하고 싸우는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고발 사주에 네. 그 고발장에 배우의 수계로 나온 사람이 민병덕입니다. 다 안 읽어보셔서 모를 텐데 네. 배우의 수계로 나와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핵안,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검사 이제 2명 탄핵안 이게 이제 보고가 됐는데 필리버스터가 없어지면서 본회의가 안 열리게 되면서 그냥 철회가 됐어요. 이거 보시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아, 저분들은 이동관이 중요하구나. 또 법안보다. 손준성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 손준성은 예.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이다. 예. 오. 왜냐하면 2000년 4월달 이때 그 선거에 개입한 거잖아요. 선거에 개입한 그 내용, 즉 고발장을 써서 검찰청에서 네. 그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범정에서 네. 고발장을 써가지고 그쪽 당 그때는 미래통합당 한테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고발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인데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부인과 관계된 거 그리고 한동훈 네. 그때 검사장과 관계된 내용 피해자가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써서 준 거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죠. 근데 그것을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손준성 검사가 했다. 그럼 손준성 검사는 자기하고 관계된 일이 아닌데 왜 합니까? 아하. 그 뒤에는 범죄 동기는 네. 지시를 받아서 한 거죠. 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얘기했던 네. 공정과 상식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손준성 검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를 재판 1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이제 입막음하기 위한 네. 영전이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동관 방송위원장과 네. 손준성 검사장은 매우 지켜야 될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필벌을 통해서 막겠다고 했던 네. 우리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토론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네.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탄핵은 할 겁니다. 11월 30일에 네, 해서 네. 12월 1일 한다. 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불법이다. 왜냐하면은 이거 의제로 된 거 일사부재의? 아니냐. 예,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거는 저희가 다 거기다 검토를 맡았습니다. 사무처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이건 일사부재 이거를 진행을 그대로 하면 일사부재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럼 처리하면 일사부재가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처까지 비난을 하더라고요. 국회 사무처도 이제 민주당 편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 다 검토를 받았고 이게 보니까 그때 1994년에 뭐 사례도 있었다, 전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들의 꼼수는 한 달 가는 겁니다. 한 달 가는 거다.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네. 손준성 이정석 검사의 탄핵에 대한 논쟁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탄핵해야 오히려?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예, 있게 판단할 수 더 있게. 얘기해 보자. 네. 그렇군요. 어제 뭐 이동관 위원장 뭐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반박을 하기는 하던데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지역 다녀보면 좀 분위기가 좀 어때요? 안양 분위기 느낌은 좋아졌습니다. 동안이실 것 같아요. 지역구 유권자들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 힘내라는 것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는 나 진짜 어젯밤에 많이 울었어. 나 진짜 많이 걱정했어 하면서 그렇죠. 와서 직접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젊은 분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 근데 나는 이번에는 절대 국힘을 못 찍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언론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왔잖아요.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 뭐 악수도 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라졌다, 변했다, 또 민생 행보 뭐뭐 하고 있다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갤럽 조사 지지율도 조금 이제 상승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민심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윤 대통령 바뀌었네, 민생으로 가네, 좋아, 찍어주자, 국민의힘 찍어주자,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행보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약간 낮아지고 국힘당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오케이, 민생 업무를 진정으로 하셔가지고 민생을 위해서 더 결과를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할 거면은 근데 민생 행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해라. 저는 지금 제가 그 국회의원 내내 얘기 왔던 그 어젠다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 오케이, 콜 받고 더 합시다. 그리고 이거 제도화합시다. 시스템화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뭐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제도화나 시스템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일회성은 끝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선거 상관없이 정말로 바뀌는지, 이걸 또 판단할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그럼 판단하는 그 기간,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진정성을 또 의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중도층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난 그걸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생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오늘도 가맹점주들을 이해한다면 가맹점주들의 단체를 구성하고 가맹점주들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한 가맹본부 때려잡아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네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지. 그래야지 자율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협상이 되고 이럴 텐데, 이 권한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그러면 이러면서 어떤 한 본사를 때려잡아. 이거는 거기가 뭐 밑보였나?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정성을 금융위원장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은행장들 만났죠. 거기에서 앞에서는 호통쳤지만 뒤로서는 읍소하셨습니까? 그것으로 금리 낮아집니까? 그렇게 해서 상생 자금 몇 천억 내놓으면 그것으로 와 잘했다 박수치고 시원하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정말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는지, 여당이 바뀌었는지 판단을 하고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과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이거는 또 의원님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그때 평가를 할 얘기 많습니다. 그 평가도 해주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민생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민생 경장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민생 아니고도 할 말은 많은데요. 많으시죠. 좀 자주 오셔가지고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님들한테 민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정치와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는 좀 이제 언론 앞에 서기가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기존에 제가 중요 당직들을 하면서 몸으로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민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비범한 결단을 항상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위정자다. 저희 같은 위정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비범한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비범하게 보면서
지내야 된다. 이거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민생을 더 좋게 만드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눈 부릅뜨고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듣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